안녕하세요. 오늘은 애프터 이펙트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애프터 이펙트의 기본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먼저 시작해 볼게요. 자, 타이머를 좀 맞추고요. 네. 자, 애프터 이펙트는 아도비사에서 만든 동영상 편집 그리고 합성 그리고 제작 도구입니다. 1992년부터 뭘 하기 시작했네요. 그죠? 꽤 오래됐는데 저는 애프터 이펙트를 1996년도 정도부터 사용한 것 같고요. 꽤 오래됐네요. 4.0부터 사용했었는데 자, 지금 이 화면은 애프터 이펙트를 처음 실행하면 요즘 아도비 제품들이 대부분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는데요. 홈 화면이라고 하죠. 최근에 작업했던 목록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건데 사용해도 좋고 사용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자, 뉴 프로젝트라고 있고요. 오픈 프로젝트라고 있는데 먼저 애프터 이펙트의 그 파일 체계부터 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설명을 위해서 포토샵을 잠시 켰고요. 자, 애프터 이펙트는 브러쉬를 좀 줄이고 조금 됐습니다. 자, 애프터 이펙트의 파일 체계를 먼저 좀 알아볼게요. 우리가 포토샵은 PSD 하나의 단일 파일로 끝나죠. 그래서 파일이 그냥 하나면 되는데요. 애프터 이펙트는 얘와 좀 달리 애프터 이펙트 프로젝트라는 확장자를 가집니다. 자, 이게 파일의 확장자고요. 애프터 이펙트 프로젝트입니다. 자, 프로젝트는 우리가 자주 쓰는 그 프로젝트죠. 어떤 일의 조합이죠. 하나의 단일한 일이 아니고 일의 조합. 그래서 애프터 이펙트는 프로젝트 개념입니다. 프로젝트 개념. 프로젝트라는 게 뭐냐 하면 자, 프로젝트는 어떤 큰 일의 덩어리고요. 이 프로젝트 안에 컴포지션이라는 덩어리들이 또 존재를 하게 돼요. 컴포지션. 자, 컴포지션. 또 다른 컴포지션을 가질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컴포지션, 이거를 n개만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많은 컴포지션을 가질 수가 있고요. 이 하나의 컴포지션 안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미지, 사운드, 그리고 뭐 벡터, 그 다음에 레이어, 카메라와 라이터,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할 수 있어요. 이것 이외에도 뭐 더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애프터 이펙트는 이런 프로젝트라는 큰 덩어리로 저장이 되고요. 하나의 프로젝트 안에는 여러 개의 컴포지션이라는 것을 가질 수가 있고요. 각각의 컴포지션은 이미지, 사운드, 벡터, 레이어,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어요. 타임라인도 있겠네요. 자, 그러면 다시 애프터 이펙트로 넘어가서 자, 현재 제일 왼쪽 위에 보면 Untitled Project 애프터 이펙트 프로젝트 AEP라는 확장자를 가지고 있고요.
얘를 일단 저장을 해 볼게요. 파일 아무것도 안 해서 지금 저장이 안 되는군요. 그러면 자, 빈 프로젝트에 컴포지션이라는 것을 만들어 볼게요. 새 컴포지션 만들기, 새 컴포지션을 푸티지로부터 가져오기. 자, 이 푸티지라는 용어 생소할 텐데요. 이 푸티지라는 용어는 핏이라고도 합니다. 피트. 서양에서 사람 발 하나를 재는 단위죠. 피트. 약 30cm가 조금 넘고요. 서양 사람들은 발이 크죠. 30cm가 조금 넘어요. 그래서 영화 필름 초기에는 그 필름의 길이를 가늠하기 위해서 이 피트라는 그 단위를 가지고 뭐 몇 피트면은 뭐 30분짜리 필름이다. 또는 또 몇 피트면은 1시간짜리 필름이다. 뭐 그런 데서 유래된 건데요.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이 푸티지라는 용어가 그냥 영상 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영상 덩어리. 자, 어떤 영상 덩어리로부터 컴포지션 만들기 또는 완전히 새로 만들기. 우리는 완전히 새로 만들기를 해볼게요. 자, 여러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포토샵에서도 파일 뉴 하면 가로 세로 크기를 얼마나 할 건지, 해상도는 얼마나 할 건지, 컬러는 어떤 체계로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듯이 애프터 이펙트는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영상에 관련된 기본 속성을 여기서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파란색으로 된 것 먼저 볼게요. 프리셋이 있고요. 여러가지 그 필름 규격들이 있네요. 자, 우리는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600에 360 그냥 기본으로 놓고 한번 해볼게요. 자, 단위는 픽셀입니다. 그리고 픽셀 어스펙트 레이시오,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할게요. 픽셀 종횡비라는 건데 영화 촬영 장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건데요. 보통은 안 해도 됩니다. 스퀘어 픽셀이 디지털의 가장 기본입니다. 자, 프레임 레이트 1초에 몇 장을 플레이 할 거냐. 그 뒤에 보면 frames per second 1초당 몇 장 넘길 거냐 하는 거죠. 보통 텔레비전은 29.97프레임, 영화는 24프레임입니다. 우리가 컴퓨터 애니메이션을 재생할 때는 29.97프레임보다는 30프레임을 일반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기본값을 그대로 두고요. 자, 그 아래쪽에 영상이기 때문에 영상의 길이를 설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연습할 때는 5초에서 10초짜리를 가지고 연습할게요. 자, 스타트 타임 코드는 0초부터 시작해서 듀레이션, 지속시간을 얼마나 할 거냐. 지금 여기에 제일 앞에 0은 시간, 그 다음에 0 2개는 분, 그 다음에 0 2개는 초, 마지막에 0 2개는 프레임을 뜻하는 건데요. 자, 우리는 5초짜리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전체를 선택해서 5점 하고 엔터를 입력해 볼게요. 애프터 이펙트에서 점은 초를 얘기하는 겁니다. 5점. 점은 넘버패드에 있는 점을 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배경색은 그냥 그대로 놔둘게요. 그 상태로 엔터 치면 가로가 630 픽셀 맞았나요? 600 픽셀이었죠. 세로가 360 픽셀, 그리고 영상의 길이는 5초짜리 컴포지션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자, 다시 타이틀 바에 가보니까 Untitled Project AEP라고 있고 끝에 에스터 별이 있네요. 그죠? 저 별이 있다는 얘기는 아직 저장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 빈 프로젝트일 때는 저장하기가 없었는데요. 이제 컴포지션을 하나 만들었더니 저장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저장을 하는데 애프터 이펙트 수업이라는 곳에다가 저장을 해 볼게요.
자, 앞에는 넘버링을 할게요. 001 그 다음에 A2 첫 수업. 자, 파일 만들기라고 해서 저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위치가 있는 곳에 가서 어떻게 저장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볼게요.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네요. 용량은 49KB. 아무 내용이 없으니까 용량도 적네요. 자, 애프터 이펙트를 처음 켰는데요. 화면 구조를 한번 알아볼게요. 현재 화면을 캡처해서 포토샵으로 가져가서 자, 여기에서 설명을 좀 할게요. 색깔은 에펙에서 많이 쓰이는 밝은 파란색으로 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화면에 가득 찼고요. 애프터 이펙트는 패널이라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패널. 자, 여기에 프로젝트라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만큼 자, 여기가 프로젝트 패널이 되겠습니다. 프로젝트 패널. 자, 여기는 컴포지션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자, 여기까지가 컴포지션 패널. 자, 여기는 이펙터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뭐 이펙터 말고도 여러 패널이 겹쳐 있긴 하지만 이펙터를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는 이펙터 패널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제일 아래쪽에는 콤프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여기도 콤프가 있었죠. 자, 근데 여기의 특징, 시간이 나타나 있네요. 그래서 타임라인 패널이라고 하면 됩니다. 자, 여기 시간이 있죠. 여기 타임 라인 패널, 타임라인 패널이라고 하면 되고요. 자, 여기도 사실은 타임라인 패널인데 레이어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레이어 패널이라고 하면 되고요. 이 전체를 역시 타임라인 패널이라고 하면 됩니다. 자, 애프터 이펙트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뭐 큰 덩어리 4개가 있고요. 작게는 여기 뭐가 또 있죠. 그죠? 얘도 패널인데요. 여기까지네요. 자, 얘는 툴 패널. 자, 툴 패널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냥 툴이라고 하면 되겠죠. 제일 위에 얘네들은 패널은 아니고요. 윈도우 기본이죠. 자, 얘네들은 메인 메뉴라고 하면 됩니다. 메인 메뉴. 자, 이렇게 해서 애프터 이펙트의 전체적인 모습을 살펴봤네요. 다시 한번 복습을 해 볼게요. 제일 위에 파일, 에딧, 컴포지션, 레이어, 이펙트, 애니메이션, 뷰 윈도우, 헬퍼. 자, 얘네들은 윈도우 표준이죠. 메인 메뉴입니다. 큰 거부터 볼게요. 큰 화면부터.
자, 여기 왼쪽 위에 프로젝터라고 쓰여 있죠. 프로젝터 패널. 가운데 컴포지션이라고 쓰여 있죠. 컴포지션 패널. 오른쪽에 작은 여러 패널이 있지만 이펙터라는 패널이 열려 있죠. 이펙터 패널. 아래쪽 전체를 합쳐서 타임라인 패널. 굳이 나누면 왼쪽은 레이어 패널, 오른쪽은 타임라인 패널. 자, 그리고 작은 도구들이 모여있는 저 위쪽 왼쪽 위에 여기 툴 패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패널을 살펴봤고요. 그러면 애프터 이펙터는 뭔가를 움직이는 도구라고 했는데요. 뭘 어떻게 만들어서 움직이는지 한번 해볼게요. 레이어 패널에서 빈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뉴 만들기 있죠. 이렇게 접근을 해도 되고요. 또는 레이어 메뉴에서 뉴, 똑같은 메뉴가 상단 메뉴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업자들은 대부분 작업 화면에서 직접 만들어 쓰는 것을 선호하죠. 그래서 우리는 레이어 패널에서 마우스 오른쪽 뉴, 여기에서 쉐입 레이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쉐입 레이어, 모양 레이어입니다. 한글에서는 모양 레이어. 자, 그랬더니 레이어가 하나 생겼고요. 오른쪽에 파란색 띠가 하나 생겼어요. 자, 그리고 화면에도 뭔지 모르겠지만 동그란 십자가가 생겼네요. 자, 쉐입 레이어는 말 그대로 모양을 만들 수 있는 레이어인데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모양은 저 위쪽 툴 패널에 가보니까 지금 네모가 파랗게 하이라이트 되었어요. 자, 그러면 레이어를 선택해서 지우고 다시 쉐입 레이어를 선택해 볼게요. 자, 똑같죠, 그죠? 네모 그리기 그대로 그려 볼게요. 지금 파랗게 된 게 선택된 거예요. 만약에 다른 화살표를 선택하면은 네모의 파란색이 없어지죠. 현재 선택된 도구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하이라이트가 됩니다. 자, 여기서 아무렇게나 하나를 만들었어요. 내가 만든 네모는 파란색 채우기와 하얀색 외곽선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거에 대한 설정은 툴 패널에 있습니다. 채우기, 필이죠. 채우기에서 나는 초록색으로 하고 싶다. 초록색. 나는 핑크색으로 하고 싶다. 연분홍색으로 하고 싶다. 자, 연분홍색으로 했어요. 자, 스트록, 테두리인데요. 나는 테두리를 검정색으로 하고 싶다. 그리고 나는 테두리의 굵기를 5픽셀로 하고 싶다. 자, 테두리 검정색 보기 안 좋네요. 흰색으로 하고, 네. 자, 이렇게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아래쪽에 뭔가가 생겼는데요. 아직은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꺽쇠 화살표를 이용해서 이렇게 열었다가 닫았다가 할 수 있고요. 물론 레이어 전체도 이렇게 닫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애프터 이펙트가 뭔가를 움직일 수 있는 도구니까 그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타임라인을 보는 방법. 타임라인에 보면 이렇게 뭔가 사다리꼴 같은 눈금이 하나 있는데요. 이것의 이름은 플레이 헤드입니다. 플레이 헤드. 이 플레이 헤드가 있는 곳의 영상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플레이 헤드. 자, 그리고 여기에 10F, 20F, 01땡땡00F.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의 의미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자, 10F라는 것의 의미는
잠시만요. 프레임입니다. 10프레임. 자, 당연히 20F는 20프레임. 자, 그럼 여기는 30F가 와야겠죠. 자, 우리가 아까 처음에 FPS 설정을 했는데요. FPS는 프레임 per second, 1초당 넘기는 그림의 장수죠. 자, 1초에 30장을 넘기라고 했기 때문에 30프레임이라는 의미는 곧 1초와 같습니다. 1초를 타임 코드에서 표시할 때는 0 땡땡 0 0 땡땡 0 1 땡땡 0 0. 자, 여기서 의미를 알아볼게요. 시, 분, 초, 프레임.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현재 이 부분은 01 땡땡 00F 이만큼이랑 얘랑 똑같이 닮았죠. 자,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애프터 이펙트의 타임라인에서 1초, 2초, 3초, 4초, 5초네요. 그죠? 왜 5초냐? 우리가 처음에 이 문서를, 이 애프터 이펙트 프로젝트를 만들 때 듀레이션, 지연 시간을 5초로 줬기 때문에 현재 타임라인에 5초까지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럼 현재 여기 있는 쉐입을 5초 동안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 볼게요. 자, 위치를 이동하다. 우리가 애프터 이펙트에서 할 수 있는 트랜스폼, 형상 변이 이런 거죠. 트랜스포머 영화 있죠. 자, 트랜스폼은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이 있습니다. 자, 각각 앞자만 따서 PSR이라고 하고요.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 자, 여기 빈 곳을 클릭하면 레이어 선택이 해제가 되고요. 레이어 이름을 클릭하면 레이어가 선택이 됩니다. 자, 빈 곳을 선택하면 해제가 되고요. 타임라인에 파란색 바를 선택해도 레이어가 선택이 됩니다. 레이어를 선택하는 방법은 선택이 안 된 상태에서 타임라인에 바를 선택하거나 또는 레이어 이름을 선택하거나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PSR 중에 뭔가를 누르면 그거에 대한 속성이 자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먼저 P, 자, 포지션이라고 해서 나오고요. S, 스케일이 나오고요. R, 로테이션이 나옵니다. PSR. 자, 그럼 우리가 포지션을 먼저 변화를 줘 볼게요. 변화를 주기 전에 반드시 플레이 헤드, 눈금 플레이 헤드가 0초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P를 누른 상태에서 이 앞에 보이는 거 크게 확대해서 볼게요. 자, 얘의 모양은 스톱워치입니다. 스톱워치
100m 기록 잴 때 쓰는 시계죠. 그래서 애니메이션의 변화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움직여 하는 의미로 스톱워치를 클릭해 줘야 됩니다. 스톱워치를 클릭하면 생기는 변화는 앞쪽에 파란색 다이아몬드가 생겼고요. 타임라인에도 파란색 다이아몬드가 생겼습니다. 여기는 시간이 기록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자, 플레이 헤드를 3초에 옮겨 놓고요. 03땡땡 3초에 옮겨 놓고 현재 이 상자를 어디로 옮기고 싶어요. 자, 이 상자를 옮기려면 반드시 메인 툴바에 있는 셀렉션 툴이라는 화살표를 이용해야 됩니다. 자, 3초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얘를 원하는 곳으로 이동해 볼게요. 자, 또 다이아몬드가 기록됐죠. 5초로 가서 얘를 다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할게요. 자, 그리고 플레이 헤드를 잡고, 자, 이 타임라인에서 플레이 헤드를 이렇게 움직여 보면 0초에 있던 것이 여기는 0초에 있는 중심 좌표예요. 3초까지 여기까지 갑니다. 중심 좌표가. 자, 여기 왔죠. 중심이 3초에 여기에 왔죠. 5초가 되면 중심 좌표가 여기 끝으로 옵니다. 자, 이거를 편하게 보려면 넘버패드에 숫자 0을 누르면 됩니다. 넘버패드에 숫자 0 눌러 볼게요. 자, 5초 동안 핑크색 상자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얘를 저장을 할게요. Save as 해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되겠죠. 자, 파일 만들기는 해봤으니까요. 첫 수업에서 움직임 만들기로 저장을 할게요. 자, 이렇게 저장된 것을 우리가 출력을 해서 비디오 파일로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만든 것을 비디오 파일로 바꾸는 방법은 컴포지션 Add to Adobe Media Encoder Queue, 그 밑에는 Add to Render Queue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먼저 Add to Render Queue를 해볼게요. 자, 화면에 약간 변화가 생겼는데요. 아까 우리가 보던 그 타임라인 패널은 콤포 1 이걸 우리가 보고 있었는데요. Add to Render Queue를 하게 되면 Render Queue라는 탭이 하나 생깁니다. 여기에서 파란색 부분들을 세팅을 해서 저장을 하면 되는데요. 하나씩 눌러 볼게요. 렌더 세팅의 베스트 세팅. 지금은 복잡하니까 오케이. 손대지 않았죠. 자, 그 다음에 아웃풋 모듈에서 루즈레스. 자, 지금 복잡하니까 손대지 않았죠. 마지막 아웃풋 to not yet specified, 아직 특정화되지 않음, 이런 뜻인데요. 여기를 눌러서 자, AE 수업에 여기다가 프로젝트 이름과 같은 이름을 주면 되겠네요. 프로젝트 이름이 뭐였는지 저기서 바로 볼 수 있는데, 그죠? 자, 001이 제일 앞에 붙네요. AE 첫 수업 움직임 만들기라고 저장을 할게요. 저장. 자, 저장을 했는데도 아직 아무 변화가 없는데요. 이렇게 저장을 하고 나면 파란색 3개 세팅이 다 끝났고요. 저기 오른쪽 끝에 가면 렌더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렌더를 눌러야만 렌더링이 진행이 됩니다. 렌더 클릭. 자, 파란색 바가 지나가면서
렌더링을 하고 렌더링이 끝나면 띠릭 하는 소리가 나죠. 윈도우 탐색기에 가서 조금 전에 저장한 파일을 열어볼게요. 자,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 팝 플레이어를 한번 열어볼게요. 아무 플레이어나 상관없습니다. 자, 애프터 이펙트에서 보던 파일이 AVI로 녹화가 됐네요. 잘 됐죠? 자, 근데 용량을 한번 볼게요. 92.7메가. 별거 아닌데 꽤 크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넘기는 것을 한번 해볼게요. 자, 렌더 큐 여기 X자를 누르면 닫아지고요. 아까와 똑같은 상태에서 아까 이 상태였죠, 그죠? 컴포지션 add to media encode queue. 자, 이걸 실행하려면 아도비 미디어 인코드가 설치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도비 미디어 인코드가 없는 사람은 이 메뉴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아도비 미디어 인코드가 하는 역할은 렌더링과 동시에 압축을 해서 적당한 용량의 출력을 할 수가 있는데요. 실행하고 나서 잠시 기다리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글자가 나오고 준비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파란색 세팅은 여러분이 여러가지 옵션에서 정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복잡하니까 그냥 제가 정해놓은 대로 H.264 높은 비트 전송률, 그 다음에 AE 수, 이건 뭐야, 여기에 출력 파일 이름을 정해 줄게요. 아까랑 똑같이 정해 줄게요. 001 AE 첫 수업 움직임 만들기. 자, 확장자가 mp4인데요. 그 이유는 압축 코덱이라는 것을 H.264로 해서 그런데 지금은 몰라도 됩니다. 자, 이런 모든 준비가 끝나고 나면 초록색 화살표를 눌러서 대기열 시작하게 되면 이렇게 프로그레스 바, 진행 바가 나오면서 시간이 조금 지나면 컴퓨터가 완료되었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이 안에 집어넣었죠. 자, 여기에 mp4가 있는데요. 플레이 해볼게요. 자, 애프터 이펙트에서 보던 것이 mp4로 저장이 되었네요. 자, 이거 용량 한번 볼까요? 493KB. 아까 92메가에 비해서 한 20분의 1 정도로 줄었죠. 이렇게 적은 용량이어야 우리가 친구한테 파일을 건네주거나 또는 뭐 유튜브에 올리거나 여러가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프터 이펙터를 사용해서 렌더링을 하면 그 결과물은 미디어 인코더를 통해서 이렇게 용량을 줄이는 것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자기가 어도비 미디어 인코더가 없으면 지금 서비스 되지 않지만 다음 팟 인코더 또는 그 곰 인코더 여러 회사에서 인코더들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mp4로 만들어도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만든 mp4를 카톡이나 또는 뭐 자기 포트폴리오 폴더나 이런 데 저장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첫 수업은 여기까지 해서 마감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